안녕하세요. 공간산책입니다. 2024년 새해 잘 맞이하셨나요? 저는 작년 말부터 현업이 너무 바빴는데 거기다 최근에 감기까지 걸린 탓에 정신없이 지내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2024년 1월도 벌써 중반이 넘었더라고요. 보나마나 올해도 시간이 무진장 빨리 갈 것 같은데 올 한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산책하는 공간산책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지 못한 구차한 변명과 다짐 타임이었습니다. 오늘은 서울 지하철 마장역 4번 출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4번 출구 앞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보이는데요. 13번 버스가 아니라 2013번 버스를 타면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스마트 쉼터가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버스가 곧 도착하면 밖에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9분이나 남았으니 어쩔 수 없이 스마트 쉼터에서 버스를 기다려야겠네요. 그리고 산책 유튜버답게 허둥지둥 되지 않고 미리 나와서 안전하게 탑승에 성공했습니다. 촬영날의 아침부터 눈이 왔습니다. 올겨울은 눈이 참 많이 오는 것 같네요. 저는 눈 오는 날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눈이 오면 날씨가 조금 따뜻해져서 그런지 괜히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고, 비록 같이 눈사람을 만들거나 눈싸움할 사람은 없지만 눈 오는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공상에 빠져 바깥 풍경을 10분 정도 바라보다가 전동초등학교 전농동 SK 아파트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정류장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되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 오른쪽으로 꺾어가겠습니다. 길을 따라 계속 직진하고 펜스를 따라 걷다가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왼쪽에 널찍한 공간과 함께 엄청 큰 2024 조형물이 있는데요. 2024의 왼쪽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오늘 산책할 곳의 입구가 나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배봉산 둘레길입니다. 계단길로 가면 능선을 따라 배봉산 정상으로 갈 수 있고, 왼쪽에 데크길로 가면 무장의 숲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봉산 초입에는 이렇게 숲속 도서관도 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차와 함께 갑자기 독서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지만 독서는 집에 가서 해야겠죠. 거짓말. 집에 가서 독서 안 하고 유튜브만 볼 거면서. 오늘은 구독자님들께 배봉산을 소개해드리기로 했으니 옆길로 새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솔직히 눈 오는 날엔 집에 가서 독서 말고 유튜브 보는 게 제일 재밌죠. 이런 도파민 중독. 배봉산은 오른쪽에 계단길을 따라 올라가서 정상으로 갈 수도 있고, 직진해서 데크길을 따라 산책할 수도 있는데요. 이 데크길이 배봉산 둘레길이며 4.5km의 무장의 숲길로 배봉산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코스입니다. 저는 오늘 둘레길과 배봉산 정상 모두 다녀오는 코스로 산책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둘레길에서는 반려동물 목줄 착용 시 동행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배봉산 둘레길은 이렇게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어 휠체어 및 유모차로 산책이 가능하며 둘레길을 완주하는 데는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림길에서 왼쪽에 인공 암벽장 방향으로 가면 둘레길을 따라 도는 코스이지만 저는 우선 정상에 가기 위해 오른쪽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걷다 보니 왼쪽 아래에 인공 암벽장이 보이네요. 암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손이 시리고 숨이 차는 건 기분 탓이겠죠. 갈림길이 나오면 왼쪽에 전망대 방향으로 꺾어 배봉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겠습니다. 완만한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계속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면서 위를 바라보면 팔각, 아니 육각정이 있는데 아직 정상에 다 온 건 아니고 가볍게 쉬어가기 좋은 쉼터이니 산책하다 조금 힘드신 분들은 이곳에서 잠깐 쉬시면서 울창한 숲속 풍경을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정상을 향해 올라가겠습니다. 배봉산은 둘레길이 아닌 곳에도 이렇게 야자 매트가 깔려 있어서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흙길에 비해 덜 미끄럽게 산책할 수 있습니다. 관리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창한 숲속길을 지나면 탁 트인 공간이 나오는데요. 그 말은 벌써 정상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편집 때문에 금방 올라온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실제로 배봉산은 약 100m 정도인 낮은 산이기도 하고 완만한 경사로 큰 무리 없이 오를 수 있습니다. 봄이나 여름에 왔다면 푸르른 동산이 보였을 텐데 오늘은 새하얀 풍경이네요. 건물이나 나무에 빼곡히 둘러싸여 있지 않고 온통 하얗게 펼쳐진 풍경이 신기하기도 하면서 왠지 오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망대에서는 장안동, 광진구 방향이 보이네요. 사실 흐려서 전망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높고 낮은 건물들이 빼곡하게 차있는 모습은 완전히 서울 그 잡채네요. 반대편 전망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기는 높은 아파트가 엄청 많네요. 유독 높게 솟은 까만 건물이 뭘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청량리 쪽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전망을 다 보고 다시 길을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올라왔던 곳의 반대편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배봉산은 중간중간에 갈림길이 많은데요. 곳곳에 표지판이 잘 설치되어 있으니 산책 중간에 원하시는 곳으로 빠져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걷던 길에서 계속 직진해 산스장 아랫길로 가겠습니다. 계속 걷다 보니 또 갈림길이 나왔네요. 정상을 다 둘러봤으니 다시 둘레길 쪽으로 내려가야겠죠. 직진하면 능선을 따라 걷는 길이니 저는 왼쪽으로 꺾어 둘레길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눈 내리는 숲속 풍경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기분이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북한산 자락길 산책에서도 눈이 많이 왔었는데 눈 오는 날 숲속을 걷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잡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눈길을 걸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산책을 마치고 따뜻한 바지락 칼국수까지 한 그릇 먹으면 그게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하. 길 끝까지 내려오면 우리가 좋아하는 데크길과 만나게 되는데요. 오른쪽으로 꺾어 둘레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이렇게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사실 배봉산은 갈림길마다 표지판이 있고 길도 다양해서 제가 길 설명을 해드리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영상을 보시고 저처럼 둘레길 순환로로 한 바퀴 산책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다녀온 코스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걷다 보면 약간 헷갈리는 길이 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길이 나옵니다. 마치 둘레길 밖으로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내려가시면 됩니다. 마치 이 길로 가면 앞에 보이는 시립대학교나 삼육병원으로 이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둘레길로 이어지는 것도 맞고 지금 편하게 내려온 만큼 나중에 다시 올라가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둘레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도 곳곳에 있습니다. 의자가 앞을 향해서 놓여있길래 앞에 뭐가 있나 봤더니 영우원터 비석이 있네요. 배봉산 옆에 있는 서울 삼육병원이 과거에 사도세자의 묘가 있던 곳이라 이 자리에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전체 코스의 반 정도 왔는데요. 이쯤에서 힘드시다면 배봉산 둘레길 숲속 도서관 방향으로 돌아가시면 되고 저처럼 산책 고수이신 분들은 계속해서 직진하시면 됩니다. 갈림길에서는 왼쪽에 데크길과 정면에 야자매트길 중 편하신 곳으로 가면 되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만나는 길이라 어떤 길로 가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산책 유튜버로서 여러분들께 다른 시설들도 보여드리기 위해 야자매트길로 가겠습니다. 이 구간에는 흙을 털 수 있는 분사기, 산스장,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와 벤치도 있습니다. 시설들을 소개해드렸으니 벤치 옆길로 내려가겠습니다. 내려오면 아까 만났던 데크길과 이어지게 되는데 사실 분사기, 산스장, 자동 심장 충격기, 그리고 벤치를 이용하시지 않으실 거라면 굳이 야자매트길로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데크길 쪽에 구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른쪽으로 꺾어서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배봉산은 황토길도 유명합니다.
뭐 요즘 같은 계절엔 무의미한 정보이지만 날씨가 따뜻해질 때 오셔서 황토길도 함께 걸으시면 완벽한 산책이 되겠습니다. 황토길 옆으로는 전동 휠체어 충전기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산책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림길에서는 유아숲 체험장 방향인 오른쪽으로 가시고 벚나무 쉼터 화장실을 지나서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이제 표지판에는 처음에 시작했던 지점인 숲속 도서관이 나오네요. 그 뜻은 이제 산책이 거의 끝나간다는 말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숲속 도서관 방향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가다 보면 길 중간중간에 정상 방향으로 계단이 있는데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다시 배봉산 정상으로 갈 수 있으니 혹시 둘레길만 산책하시려고 했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신 분들은 언제든 계단을 따라 정상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놀라셨죠? 아까 지그재그 길로 많이 내려왔으니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경사가 완만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짠! 이렇게 순식간에 도착했습니다. 배봉산 둘레길에는 이렇게 토끼 사육장도 있는데요. 둘레길에 참 뭐가 많은 것 같긴 한데 막상 겨울이라 그런지 토끼는 안 보여서 아쉬웠습니다. 토끼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은 아니지만 겨울에는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겨울이 되니까 집 밖에는 잘 안 나가게 되는데 토끼나 사람이나 겨울엔 이불 밖은 위험한 겁니다. 계속해서 데크길을 따라 걷다가 지그재그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중간에 보이는 배봉산 지도를 지나가면 산책 출발 지점이었던 숲속 도서관이 보입니다. 숲속 도서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산책도 끝이 나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배봉산 둘레길은 총 4.5km의 무장의 숲길이며 누구나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장소로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저의 촬영날처럼 눈이 많이 오는 날은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고 오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산책하셔야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처음에 왔던 길로 돌아가겠습니다. 길을 건너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벌써 10,000보 가까이 걸었네요. 저의 평균 걸음 2794보는 못 본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하. 직진하여 정면에 보이는 전동초등학교 전농동 SK 아파트 정류장에서 2013번 버스를 타시면 5호선 마장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산책 코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